공포의 영역 사냥을 하며 스펙업에 집중하던 파볼소서가 다시 자기 발전을 위해 공포의 영역 사냥을 재개합니다. 공포의 영역 런은 모든 지역을 최고 레벨 수준으로 사냥해야 하므로 가장 어려운 콘텐츠이기도 하죠. 97레벨 경험치 34%를 시작으로 공포의 영역 사냥 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런 첫 공포의 영역 지정구역인 메마른 언덕은 넓은 맵 때문에 몬스터 밀도가 낮은 특징이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몬스터를 깔끔히 정리하기보다는 고유와 챔피언 몬스터는 확실히 정리하고 일반 몬스터는 파이어볼 몇 번 던지고 지나가는 식으로 빠르게 사냥해 나가는 게 포인트이죠. 득템의 첫 소식으로 루너드 베이스인 고급 조우본 바이저를 주었습니다. 섬뜩한 호신부, 이 스킬이 붙어있는데 섬뜩한 호신부와 전투의 함성을 주력으로 하는 용사를 모집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깔나게 스킬 옵션이 붙었다면 채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네요. 이어서 곧바로 룬워드 베이스, 고급 크리스탈 소드를 주었습니다. 이 베이스는 어차피 법사 계열 룬워드 아니면 버프 계열 룬워드 소집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직 소켓 유무뿐이죠. 5소켓이 뚫린 훌륭한 소집용 베이스로 이건 챙겨갑니다. 세트 아이템, 카탄의 인장 목걸이입니다. 타격 회복 속도 10%와 공격자가 번개 피해를 5받음. 초반에도 그렇게 필요한 옵션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카탄의 더 세트의 진가는 2세트 이상을 모았을 때 발휘되는데 함께 맞춰지는 2세트 파츠가 반지라면 힘 10을, 무기라면 마나 50 상승의 효과를 받아 초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메마른 언덕은 망자의 전당과 공포의 영역이 함께 지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집된 몬스터 무리를 초토화했다면 길이 좁고 몬스터 밀도가 더욱 높은 망자의 영역으로 들어와 사냥을 이어갑니다. 레어 부츠인 악마의 목그리브가 떨어졌습니다. 달리기 옵션의 부재와 저항 총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버립니다. 거대 부적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부적은 많이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잔뜩 모았다가 프로젝트 마지막쯤에 한꺼번에 식별할 생각이죠. 한쪽에 잘 남겨둡니다. 룬워드 베이스 버서커 X가 떨어졌는데 주워서 살펴보니 5소켓이 뚫려 있습니다. 사용처로는 슬픔, 야수, 파멸 등이 있겠네요. 고급이 붙으면 수리비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득템이죠. 길드 창고에 잘 챙겨둡니다. 상자방에서 유니크 반지, 외성 반지가 나왔습니다. 특징은 화염 흡수 15%와 괴물에게서 얻는 금화 100% 증가인데요. 이 금화 획득 증가율 때문에 모든 용사가 스펙업을 완전히 끝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템파밍을 할 때 손에 끼고 나가는 반지 중 하나입니다. 길드 내 용사 숫자 곱하기 이만큼 확보가 필요한 반지이죠. 다시 메마른 언덕으로 돌아가 사냥을 시작합니다. 벽을 따라 후딱 돌며 사냥하고 망자의 언덕에 입장합니다. 작은 부적을 주었습니다. 큰 부적과는 별도로 일단 수집해 두었다가 프로젝트 종료 시 모아둔 거 전부 식별할 생각인데요. 수집 UI를 생성해 실시간으로 개수만 표기할 거죠. 룬워드 베이스 자격이 있는 사이드를 주었습니다. 무형의 사서수로 무한을 직접 뜨는 마법사 계열 용사가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챙겨갑니다. 주얼 하나와 탈론을 주었습니다. 주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종료까지 잘 모아서 한 번에 일괄 식별할 생각입니다. 라이트 플레이트 부츠가 세트 아이템으로 떨어집니다. 비달라의 구절, 라이트 플레이트 부츠입니다. 본래 비달라의 장치는 아마존 특화 세트이긴 하지만 개별 장비 옵션이 신입 용사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훌륭한데요. 특히 부츠는 달리기 걷기 속도 30%, 최대 지구력 150이라는 초반에 장기간 뛰어다닐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옵션을 가지고 있죠. 이 부츠 찾는 신입 용사들이 많으니 잘 챙겨가겠습니다. 번호 2번인 엘드룬이 나왔습니다. 최하급 룬이면서 지금까지 이 룬을 줍지 못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이번 다음 3번 룬인 티르 룬이 나왔네요. 다음은 4번 룬 네프 룬이 떨어지려나요? 소켓 다이어뎀이 나왔습니다. 3소켓으로 활용도는 높지만 이왕이면 유니크로 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대로 챙겨가야죠. 아이드 룬이 떨어집니다. 다음 떨어질 룬은 4번 네프 룬으로 예상했지만 5번도 건너뛴 6번 룬이 떨어지네요. 탈 라샤의 보호 레커드 플레이트가 나왔습니다. 탈 라샤 수인은 원소술사 전용 세트로
특히나 갑옷은 희귀도가 꽤 높은 아이템이죠. 자체 방어력과 저항력이 높은 데다가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이 88%나 붙어 있어 안정감과 기대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죠. 탈 아샤 세트는 소서리스 용사라면 창고에 무조건 챙겨두어야 하는 필수템이니 잘 챙겨가기로 합니다. 주울룬 떨어지자마자 후루룩. 상자에서 레어 장갑인 우박의 주먹 돌기 헤비 글러브가 떨어집니다. 쓱 보고 바닥에 돌려놓습니다. 돌룬이 나왔습니다. 룬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챙겨두고 괜히 옆에 떨어진 고급 스레셔도 한번 살펴보고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5번 룬 에드룬이 떨어집니다. 이제 4번 룬인 네프론까지 줍는다면 2, 3, 4, 5, 6 스트레이트 달성하겠네요. 네프론이 또 떨어집니다. 4번 룬인 이 녀석이 떨어지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최하급 룬 스트레이트를 완성하네요. 앞에서 명중하지 않았던 파이어볼이 뒤편의 몬스터에게 맞았는지 돌룬이 떨어져 있네요. 7번 룬 탈룬을 줍습니다. 이번 룬을 주우면서 차후 연속되는 룬 또는 중복되지 않는 룬 많이 줍기 대회를 개최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이제 공포의 영역 지정은 끝나고 이번 상자방 클리어를 끝으로 메마른 언덕과 망자의 전당 사냥이 끝납니다. 시작 경험치 34%였고 종료 경험치 38%로 4%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다음 공포의 영역 지정 지역으로 탈라샤의 무덤에 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몬스터 밀집도가 우수해서 파볼 소서에게는 꿀단지 같은 지역이지요. 시작 경험치는 38%입니다. M 룬득 13번 샤엘 룬득 룬워드 베이스로 기대치가 있는 고급 본 원드를 주었습니다. 원드는 스킬이 중요한데 맹독 폭발 2스킬 붙어있네요. 독계열 스킬은 룬워드보다 우수한 유니크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 아이템은 가치가 없습니다. 핵심이 되는 본 계열 스킬이 붙어줘야 하죠. 이번에는 리치 원드로 가능성의 도전. 이번에도 주렁주렁 스킬이 많이 붙어있지만 중구난방으로만 너무 붙었네요. 이것도 버립니다. 불길로 휩싸며 싸우다 보니 세트 아이템 스파이어드 헬름이 떨어졌습니다. 온달의 사랑 스파이어드 헬름 한국풍 세트 아이템으로 고유 형상이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세트 다수집하면 옵션보다는 그 정신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착용하고 사냥 나가는 콘텐츠를 기획해봐야겠어요. 레어 등급인 독사의 풍뎅이 목걸이입니다. 기술 레벨도 부족하고 저항도 없네요. 두리엘이 있던 묘지였네요. 발견하면 처리하고 가야죠. 맨날 모너크만 줍기에 지겨웠는데 방패 룬워드 베이스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볼텍스 쉴드가 나왔습니다. 옵션으로 붙은 저항은 만족스러운데 소켓 개수가 겨우 하나 뚫려있는 물건이네요. 아쉽습니다. 레어 장갑 악마의 소나기 뱀파이어 본 글러브입니다. 방구석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제품이죠. 바닥에 잘 내려놓고 갑니다. 머리에 앰플파이어 저주 달고 당당하게 피불뚝이 무리들 사이로 뛰어들어 그렇게 유니크 아이템 하나 쟁취해오죠. 지오포 콜로서스 크로스보우입니다. 강력한 원소 피해를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지만 공격 속도가 너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느리다라는 것만 해결한다면 물리 계열화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아마존들이 면역 몬스터 처치하는 데 유용할 것 같네요. 주얼도 떨어져 있으니 주워서 주머니에 잘 넣습니다. 세트 건틀릿이 떨어졌다면 예상대로 시곤의 전투장갑 건틀릿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훈련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갑이죠. 고스트 원드 품질 체크 잘 가시고 상자에서 아이드룬 도굴 성공. 가짜 탈라샤 무덤의 얼굴 마담 쯤 되는 넉나간 고대 카아입니다. 고유 몬스터 누적 킬 기록을 쌓을지 고민하다가 수집과 사냥을 기록하는 게 이 채널 콘텐츠의 목적이기 때문에 풍부한 데이터를 쌓기 위해 기록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언제나 반가운 룬워드 베이스 세이크리드 아머입니다. 소켓도 4소켓으로 나왔네요. 고급 붙은 건 수리비 비싸서 못 쓰겠으니 그냥 소켓만 깔끔하게 뚫려 나온 이런 제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방어력이 최상급은 아니지만 별로 지장은 없어요. 룬워드 인내의 완소 베이스이니 잘 챙겨가야죠.
룬워드 베이스로 이번에는 고급 하이랜드 블레이드가 떨어졌습니다. 피해 14%가 붙은 상급 옵션에다가 소켓이 4개 뚫려 있네요. 룬워드 서약 재료이긴 한데 무형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고급 제품에 막대한 수리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길드 내 용사 중 누군가는 탐낼 수도 있겠어요. 룬워드 베이스인 고스트 스피어입니다. 6소켓이긴 한데 무형이 아니라서 죽음의 숨결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재료로 들어가는 룬들이 아까울 수 있는 상황이죠. 아주 먼 미래에 장난감 제작 시기에 접어들면 침묵이라는 룬워드 제작하는데 사용해봐야겠네요. 여기저기서 룬이 심심치 않게 떨어져주네요. 두리엘이 준 노말 등급 카이트 실드는 습득하는 걸 포기하고 경험치 습득에 좀 더 신경을 쓰기로 합니다. 탈라샤 무덤, 공포의 영역 지정 시간이 더 가치 있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죠. 드로이드 전용 투구인 세이크리드 페더스에 고급 옵션이 붙었네요. 화산이 2스킬 붙어 있고 3소켓이 뚫려 있습니다. 드로이드 전용 투구의 경우 득템 커트라인이 주력 스킬인 분노, 허리케인, 회오리, 후려치기, 아마겟돈, 화염 발톱이 3스킬 붙어야 하죠. 이 꼬꼬닥 투구는 아니기 때문에 버리기로 합니다. 사용처가 많은 미넬창 계열 룬워드 베이스입니다. 통찰, 무한, 파멸, 긍지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죠. 필요한 물건은 4소켓인데 이건 5소켓이네요. 5소켓 미넬창은 룬워드 베이스 창고에 조금 쌓여있는 편이고 4소켓에 비해 수요가 적은 편이라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지난 사냥부터 기록을 시작한 넉나간 고대 카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레어 그리브는 시간 관계상 죽지 않고 넘어갑니다. 에드론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죽기에는 머리에 붙은 피해 증폭 저주가 거슬리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워갑니다. 미늘창 룬워드 베이스가 연속해서 2개 떨어졌습니다. 먼저 크립틱 X는 5소켓이라서 가져가지 않고 버립니다. 다음으로 그레이트 폴엑스는 4소켓의 일반이네요. 무형이 아닌 건 아쉽지만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베이스이죠. 이것만 챙겨갑니다. 랄룬과 거대 부적이 떨어집니다. 랄룬은 바로 도감에 수집하고 거대 부적은 주머니에 잘 챙겨가서 마지막에 일괄 식별해줄 겁니다. 20번대 룬인 풀룬을 얻었습니다. 헬룬 이상만 나오면 기분이 좋네요. 풀룬은 이런저런 사용처가 많겠지만 특히 꺼져가는 불길을 대량 제작해야 하므로 꼭 필요했던 룬이었죠. 이번 런 3번째 두리엘을 사냥하고 세트 투구인 시곤의 첸 그레이트 헬름을 얻었습니다. 시곤의 온전한 강철 세트의 아이템들은 언제나 길드 내 수요가 많은 아이템이죠. 잘 챙겨서 나눔해줘야죠. 룬워드 베이스인 본원들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뼈창 3스킬 또는 뼈창과 뼈 영혼 2스킬 이상이 아니네요. 어디 있니? 주인님이 애타게 찾고 있단다. 네프룬도 이번 프로젝트에서만 벌써 4번째 득이네요. 엘룬이 떨어졌습니다. 은근히 1번 룬인 엘룬 줍는 게 쉽지 않은 기분이네요. 같이 떨어진 작은 부적은 어떤 옵션이 있을지 궁금하지만 마지막에 한 번에 식별하기 위해 챙겨만 가야죠. 카가 쓸만한 걸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레어 아이템 3개나 떨어진 걸 보면 가능성이 많은 녀석입니다. 자주 처치하러 와야겠어요. 아싸! 풀룬이 또 나왔습니다. 덤으로 샤엘 룬까지 나왔어요. 이런 페이스로 하다 보면 룬 도감 내용이 아주 풍족해지겠네요. 9번 룬 오르트 룬입니다. 생각보다 룬이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골고루 떨어져 주니까 득템하는 기분이 들어 아주 좋습니다. 고대 카아와 그 무리를 잡고 작은 부적과 유니크 헤비 크로스보우가 떨어졌습니다. 헤비 크로스보우의 경우는 가득 찬 가방에 따로 공간을 내어 챙겨갈 시간 없으니 가져가지 않기로 하고 작은 부적만 잘 챙겨가야죠. 황금 상자에서 헬룬이 떨어지네요. 룬워드 제작 말고도 여러모로 사용처가 있는 룬입니다.
유니크 거대 부적이 떨어졌습니다. 주어지는 걸 보니 파괴참 종류 같네요. 매직 등급의 부적은 일괄 식별을 하겠지만 유니크는 바로 식별을 해봐야죠. 추위의 파열 거대 부적입니다. 페널티가 마이너스 82%인데 이미 재고가 충분한 상태에서 75% 이상의 페널티는 취급하지 않죠. 탈라샤 무덤의 공포의 영역 지정 시간이 종료되었네요. 시작 경험치 38%였고 종료 경험치는 44%입니다. 총 6% 경험치를 얻었네요. 다음 공포의 영역 지정 지역은 세계석 성체입니다. 가장 티어가 높지만 난이도가 있는 지역이죠. 파볼 소서가 외부 일을 수행하고 온 덕분에 경험치는 51%부터 시작합니다. 첫 발은 꽝이네요. 레어 체인 글러브인 질풍의 손 체인 글러브가 나왔습니다. 무술 1스킬에 공격 속도가 20% 붙었네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이건 챙겨갑니다. 바알 하수인들은 분명 엄청난 경험치를 제공해주지만 득템이라 할 수 있는 건 전혀 주질 않네요. 두 번째 바알을 해치우고 세트 더블 X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공포의 영역 지정 시간이 이것보다는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주어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간신히 솔룬 하나 주었습니다. 분명 S급 지역인데 주워가는 템이 너무 없네요. 레어 부츠인 폭풍의 칼자루 그리브입니다. 달리기 걷기 속도를 30%, 번개 저항이 조금 낮지만 총 저항이 49% 정도인데 달리기 걷기 옵션이 준수해서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겠네요. 폭탄 잼미니입니다. 쬐금한 게 달라붙는다고. 겁먹고 팝을 던졌다가는 그대로 폭사할 수 있습니다. 이놈들한테 조금 맞아도 되니까 충분히 거리 벌린 다음에 해치워야 하죠. 프레이 루너드 베이스가 나왔습니다. 루너드 참나무의 심장의 재료 수급이 필요했던 참이었는데 마침 사소켓으로 떨어지네요. 이번 바알 전리품도 이름만 쓱 스캔하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사냥을 재개합니다. 파볼에 펑펑 터져나가는 몬스터가 돌 룬을 드랍 더 룬 했네요. 돌멩이들아 고마워. 루너드 베이스 그레이트 포렉스입니다. 소켓은 없지만 무형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분 좋게 가져가서 두근두근 큐빙을 진행해서 실망하며 버리면 될 것 같네요. 바알이 유니크 그림 원드와 레어 반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매의 탄식, 그림 원드, 네크로맨서 2스킬과 시전 속도 20% 그리고 단일 스킬로 노화가 붙어있어 요구 레벨에 바로 착용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종결템 취급하기에는 어느 한 빌드로 극단적인 강화를 하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하다가 교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레어 반지는 큰 까마귀의 원반지인데요. 핵심 옵션인 시전 속도나 체력 흡수, 마나 흡수가 없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특별한 득템 소식이 없어. 또 바알입니다. 그래도 경험치가 55%를 넘어가니까 기분은 좋네요. 오르트 룬을 얻었습니다. 파괴의 왕자 들어서자마자 번개 세례를 쏟아내는 게 너무 야비하지만 무빙이 살아있어서 다 피했죠. 얼른 들어가자. 봐라 바쁘다. 유니크 에인션트 쉴드인 라다먼트의 명주 에인션트 쉴드를 얻었습니다. 독을 컨셉으로 잡은 옵션이 가득한데요. 그걸 제외하면 다른 특성이 전무하다 싶죠. 요구 레벨이라도 낮다면 사용하겠지만 저 레벨대에 독이 강력한 몬스터가 있는 구역이라면 다른 특성으로도 강력한 몬스터도 함께 분포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올라운드적인 방어적 특성이 있는 방패가 좀 더 유용할 거로 봅니다. 컬렉션용으로 창고에 하나 보관하는 거로 만족하면 되겠네요. 갑옷 루너드 베이스인 그레이트 허버크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소켓은 없지만 무형으로 떨어진 덕분에 큐빙에 도전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 파괴의 왕자에서는 위협적인 몬스터가 대량으로 등장합니다. 이럴 때는 무모한 돌격보다는 히드라 소환을 설치하여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안전하죠. 이 레벨 대가 되면 빠른 사냥을 통한 경험치 습득보다 죽지 않고 경험치를 보존하는 게 더더욱 중요한 일이죠. 아쉽지만 이 구역 공포의 영역 지정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시작 경험치 51%, 종료 경험치 56.5%로 총 5.5% 경험치를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공포의 영역 지정지인 혼돈의 성역에 진입합니다. 룬워드 베이스인 모너크를 주었습니다. 기본 방어력은 143이고 소켓은 아예 뚫려있지 않네요. 큐빙 돌려서 잘 활용해봐야겠어요. 거대 부적이 잘 떨어지네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지금까지 6개의 거대 부적을 모았습니다. 히드라의 파이어월에 메테오까지 미리 설치해두고 디아블로 나오자마자 순삭해버립니다. 레어 건틀릿, 망령 장악 라이트 건틀릿, 공격 속도가 10%로 간당간당 붙어있네요. 요구 레벨이 15라는 점에서 신입 용사들 훈련 기간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룬워드 베이스 콜로서스 불즈입니다. 공격 속도 때문에 선호되는 물건은 아니지만 파괴참이 발견돼 딜미터기가 폭주하는 요즘 용병에게 기대하는 것이 공격력보다는 방어력이나 유틸성이기 때문에 용병을 오라 셔틀로 사용할 용사에게 나눠주면 가성비 베이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거대 부적과 작은 부적 하나씩 더 추가해줍니다. 디아블로 순삭 내고 라이트 크로스보우 로카버 X를 득했습니다. 납감하기 라이트 크로스보우 특출난 옵션이 없는 아마존 용사가 극초반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크로스보우입니다. 두 번째는 고기 긁게 로카버 X입니다. 미늘창을 주력으로 쓰는 바바리안에게 초중반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 무기이죠. 8개째 거대 부적 디아블로는 비교적 유니크 아이템을 잘 주는 것 같아 사냥하는 손맛이 좋네요. 유니크 반지와 리피팅 크로스보우를 손에 넣습니다. 유니크 자연의 평화 반지입니다. 처치한 괴물이 안식에 듭니라는 특별한 효과를 가진 반지인데요. 이 효과는 자신이 처치한 몬스터의 시체가 남지 않게 하여 시체 활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졸개를 부활시키는 몬스터나 시체 폭발 난사를 하는 니을라탁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죠. 시체를 활용한 용사를 제외하고 모두가 창고에 하나씩은 비치하고 싶어하는 특수한 반지입니다. 멸궁 리피팅 크로스보우 무기 자체에 관통 공격 옵션이 있고 공격 속도 옵션에 더해 무기 자체의 공격 속도도 굉장히 빨라 역시 신입 용사 훈련에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아이들은 하나 챙깁니다. 유니크 베질의 소용돌이 나우트 여러모로 다양한 번개 피해를 주는 특징의 철퇴입니다. 타격 시 8레벨 번개 파장에 번개 피해 추가가 있고 번개 저항도 높은 수치로 가지고 있는 데다가 마나 100의 공격 속도 20%가 붙어있는 정말 완소템입니다. 서리불꽃 건틀릿이 나왔어요. 마나 최대량을 40%나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초반 마나 부족에 힘들어하는 마법사 계열 용사에게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그래도 성장이 끝난 대부분의 마법사 계열 용사들은 마나량보다 시전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마수 라이트 건틀릿이나 트레그울의 발톱, 헤비 브레이서로 바꾸게 되죠. 지옥 학살자 디캐피테이터입니다. 최대 피해가 무식할 정도로 강력하지만 최소 피해가 너무 낮은 게 특징인 도끼인데요. 공격 속도가 느린 것도 흠이죠. 럭키 펀치 의존도가 높은 무기입니다. 천상의 틈 거대 부적 통칭 번개 파괴 참입니다. 페널티가 마이너스 77%로 커트라인인 75%에서 2% 부족하니까 이건 버립니다. 연이어 나온 냉기 파괴 참입니다. 페널티 마이너스 86%. 이건 페널티가 너무 높아요. 찢어버립니다. 유니크 거대 부적인 불길의 균열 거대 부적입니다. 통칭 화염 파괴참으로 페널티가 마이너스 71%인 상급이기 때문에 챙겨가야죠. 오잉?
거대 부적의 주얼, 그리고 에드 룬까지 흘리지 말고 잘 주워줍니다. 드랍에 있어서는 의외로 희소한 것 같은 엘룬이 떨어졌네요. 무기 큐빙 재료인 M룬이 떨어집니다. 사용처가 많은 소중한 룬이죠. 환인의 축복 벨트가 나왔습니다. 물약을 담는 벨트 크기가 8칸이기에 업그레이드해서 써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물리 계열 용사가 중반에 사용하기에 무난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크 그레이트 마을과 세트 그리브입니다. 먼저 세트 그리브는 시곤의 남학신 그리브입니다. 요구 레벨 6에 달리기 걷기 속도 20% 덕분에 발이 느린 신임 용사들이 아주 애용하는 신발이죠. 유니크 그레이트 마울은 강철박이 그레이트 마울입니다. 준수한 피해량과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공격 속도가 40%나 붙어 있음에도 너무나 느린 게 아쉬운 무기이죠. 유동 옵션 피해 증가 등급이 하급인 것도 피해량이 전부인 이 무기에 아쉬움을 더하네요. 티아라가 유니크였으면 좋았겠지만 레어로 떨어졌습니다. 파멸의 머리쓰개 티아라로 유의미한 옵션은 모든 저항 정도인데 그나마도 수치가 너무 낮네요. 이건 버리겠습니다. 루너드 베이스워 파이크가 무형 옵션에 노소켓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큐빙 잘해서 사용해보도록 해봐야죠. 유니크 장갑 드라쿨의 소나기 뱀파이어본 글러브입니다. 일명 뱀파장이라 불리는 장갑으로 혼돈계 이벤트를 진행할 때 전사 계열 용사들에게 핵심 장비로 사용됩니다. 핵심 옵션은 10레벨 생명력 추출 저주 시전과 상처 악화 확률 25%이죠. 이건 틀림없는 득템입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라운드가 될 것 같네요. 룬은 꼬박꼬박 챙기지만 노말 등급의 세트나 유니크는 그냥 건너뛰고 경험치 습득에 최선을 다합니다. 혼돈의 성역 공포의 영역이 끝났습니다. 시작 경험치 56.5%에서 종료 경험치 61%로 4.5% 경험치를 얻었네요. 다음 공포의 영역이 흥미로운 장소에 지정되어 파볼 소서가 다시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작 경험치는 67%. 니을라탁은 그냥 한입거리 식사일 뿐이네요. 루너드 베이스 스래셔가 무형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늘창 계열 중에서도 특히 스래셔는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인지 꼭 사속해 큐빙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이번 공포의 영역에서는 미늘창 계열 루너드 베이스 득템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무기 진열대에서 그레이트 포렉스 사소켓 잘 챙겨갑니다. 레어 부츠 체크 시간입니다. 큰 까마귀의 발보호대, 라이트 플레이트 부츠. 일단 달리기 걷기 속도 증가가 없는 게 묻고 따지지 않고 버려야겠네요. 이번에는 니울라탁과 그 똘마니들에게서 오르트 룬과 유니크본 쉴드인 눈없는 자의 벽본 쉴드가 떨어졌습니다. 고급 아이템은 아니지만 시전 속도와 적처치 시 마나 5옵션 덕분에 마나를 사용하는 신임 용사들의 초반 육성 난이도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죠. 루너드 베이스인 세이크리드 아머가 3소켓으로 떨어졌습니다. 밀리 계열 용사가 루너드 수수께끼를 제작하면 되겠네요. 뼈다귀한테서 돌른 득. 이번 고통의 전당과 보트의 전당, 공포의 영역 사냥이 끝났습니다. 시작 경험치 67%에서 종료 경험치 68%인데 이게 맞는 건가 싶네요. 이어지는 공포의 영역 사냥으로 다시 한번 탈라샤의 무덤에 왔습니다.
보존된 망자가 소울 룬을 주었네요. 소울 룬은 루너드 통찰에 들어가는 룬인데 통찰은 거의 모든 용사가 필수로 제작하며 더 나은 베이스를 얻게 된다면 새로 제작하기도 하므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룬워드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울 룬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두리엘 방 입구 쪽에서 사용처가 많고 주우면 기분 좋아지는 헬룬을 얻어갑니다. 지금은 경험치 습득을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두리엘은 처치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파볼소서의 타격점과 폭발 범위는 다른 광역기에 비해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의 몬스터를 상대로는 버거운 느낌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되네요. 레어 건틀릿, 유황석 손가락 건틀릿입니다. 공격 속도가 20% 붙어있지만 아마존이나 어쌔신의 스킬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체력이나 마나 흡수 옵션의 부재, 저항 옵션의 부재가 여러모로 아쉬운 물건이네요. 오르트룬이 또 떨어집니다. 이번 공포의 영역 통틀어서 오르트룬이 가장 빈도 높게 떨어지는 듯하네요. 또게제 오르트 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번 탈라시아 무덤 공포의 영역 지정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에는 두리엘까지 잡을 생각인데요. 68%에서 약 74%까지 6% 가까운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5% 이상 얻으면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포의 영역 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사냥으로 파볼소서는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고 다음 공포의 영역 러닝 때는 레벨 98을 달성할 것 같네요. 그럼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안녕! Nope.